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화가 나고 충격적인 주제를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아마 21세기 들어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일 거예요. 대학 강연 도중에 학생들이 신발을 던졌고, 웨이보 계정은 욕설 폭탄 맞고 결국 폐쇄됐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그를 중국의 청고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가 주도한 시스템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의 사상 자유가 거의 30년째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타이틀도 엄청 화려해요. 베이징 우전대학 전 총장, 중국 공정원 원사, 이런 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직접 지어준 이 대련이 그의 진짜 얼굴을 딱 보여주죠. 반생의 천부지를 얻었고 일생의 분토명을 얻었다. 네, 맞아요. 그가 바로 중국 인터넷 방화벽, 그레이트 파이어월의 아버지, 팡빈싱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하나 먼저 보시죠. 1990년대 초 인터넷이 세상에 막 퍼지던 그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 들으면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 유명한 말. Now there's no question. China has been trying to crack down on the internet. Good luck. That's sort of like trying to nail Jello to the wall. 클린턴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인터넷이 중국을 새로운 개방과 민주의 시대에 데려갈 거야. 정말 낙관적이었죠. 그런데 20년 넘게 지난 지금, 현실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말로 답하자면, 형, 아직도 탱글탱글하네. Sometimes life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클린턴의 그 뺨을 제대로 후려친 그 물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Great Firewall, GFW예요. 그래서 오늘은 클린턴의 그 뺨을 제대로 후려친 그 물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Great Firewall, GFW예요. 이 방화벽은 단순한 기술 장벽이 아니에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별명이 붙었죠. 바보 생산 기계, 정보 개방 종결자. 정말 직설적이고 무섭죠. 지난 20년 넘게 이 GFW는 중국의 문화, 정치, 경제, 과학기술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한 세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 하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인터넷이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수준이 됐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을 둘로 쪼갰어요. 하나의 세계 인터넷대, 중국만의 내수망. 벽 밖은 자유롭게 오가지만 벽 안에서는 유튜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주요 사이트가 아예 안 열리는 게 일상이 됐죠. 우리 같은 일반인 눈에는 그냥 중국에서는 저런 사이트 못 들어가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시스템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주 쉽게 단계별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됐나요? GFW의 개념은 1996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인터넷이 중국에 들어온 지 겨우 2년 만이었죠. 그때 중국 정부는 이미 인터넷이 위험하다고 느꼈나 봐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방화벽은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 계획의 이름이 바로 금돈 공정, 영어로는 골든 시리얼드 프로젝트예요. 금돈 공정은 방화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 통제와 검열을 위한 여러 갈래가 다 포함됐죠. 예를 들어 감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CCTV,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국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까지. 방화벽이 정확히 언제 정식으로 켜졌는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90년대 후반, 대략 1998년부터 1999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즉, 중국 사람들은 완전 자유로운 인터넷 시대를 거의 누리지 못했어요. 서방처럼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퍼지던 시기에도 이미 벽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던 거죠. 초기 방화벽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비교해서 막는 수준이었죠. 진짜 무서운 통제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어요. 당시 중국의 인터넷 카페가 엄청 많았잖아요. 정부는 그 모든 인터넷 카페를 철저히 관리했어요. 카페 주인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컴퓨터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했고 손님들이 보는 사이트, 채팅 내용,
검색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한마디로 인터넷이 막 퍼지려는 순간부터 이미 정부의 눈과 손이 곳곳에 뻗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금돈 공정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레이트 파이어월의 뿌리가 된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GFW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적으로 파헤쳐보죠. 겁먹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현실의 벽은 한 면밖에 없지만 GFW는 다면적이에요. 중국 정부가 수년째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더 무시무시해졌죠. GFW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웹사이트와 정보를 차단합니다. 첫 번째, IP 주소 차단.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모든 웹사이트나 서버에는 IP 주소라는 집 주소 같은 게 있잖아요. 당신이 브라우저에 구글닷컴을 치면 그게 뒤에서 IP 주소로 바뀌고 인터넷이 그 주소를 찾아가서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 IP 목록을 엄청 길게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벽 안에서 패킷을 보내면 그 패킷은 반드시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경계 서버, 국경 게이트웨이 웹사이트 쳐야 해요. 그 서버가 이건 중국에서 온 거네? 하고 확인한 다음 목적지 IP가 블랙리스트에 있으면 그 패킷을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려요. 패킷이 도착하지 않으니 웹사이트도 답을 못 주고 당신은 404 에러나 타임아웃만 보게 되는 거죠. 단순하고 효과적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블랙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몇 년 만에 수백 개 주요 사이트를 다 막아버렸어요. 서방에서 틱톡 하나 차단하려고 수년째 논쟁하고 투표하고 시위하는데 중국은 그냥 목록에 추가, 끝. 이 방법의 치명적 약점은 VPN으로 쉽게 뚫린다는 거예요. VPN은 당신의 패킷을 암호화하고 중개 서버를 거치게 해서 이 패킷은 중국에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위장하니까 경계 서버가 블랙리스트 비교를 안 해요. 그래서 VPN이 GFW의 천적 1호가 된 거죠. 두 번째, DNS 오염, DNS 포이징. 이게 사실 GFW의 가장 강력하고 주력인 차단 방식이에요. DNS는 인터넷의 전화번호부예요. 당신이 유튜브.com을 치면 DNS 서버가 그건 이 IP 주소야 하고 알려줘야 브라우저가 갈 수 있죠. 중국 정부는 1만 5천에서 2만 개 정도 되는 키워드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구글, 트위터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죠. 당신이 DNS 요청을 보내는 순간 GFW가 끼어들어서 정상적인 IP 대신 쓰레기 같은 가짜 IP를 돌려줘요. 당신의 DNS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 주소 어디야 하면서 영원히 헤매는 거죠. 이 방식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가 하면 전 세계의 DNS 시스템 자체가 30년 넘게 된 옛날 설계라 취약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즘 DNS SE 같은 보안 기술이 나오긴 했지만 중국은 그걸 역이용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세 번째, TCP 리셋. 이건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법이에요. 키워드나 패턴을 감지하면 연결 자체를 강제로 끊어버려요. 서버에서 당신 컴퓨터로 오는 데이터 흐름을 중간에 리셋시켜버리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기술적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지만 이게 합쳐지면 거의 완벽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초기 GFW 기술의 기반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회사에서 왔어요. 시스코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나중에 오라클에 인수된가 주요 장비와 아키텍처를 제공했죠. 돈 되는 장사니까 안 팔 이유가 없었겠죠? 적국이 스스로 무너지려는데 도와주면서 돈도 벌자,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VPN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당국은 경계 게이트웨이 강화, 서버 증설, 패턴 분석으로 VPN 트래픽을 잡아내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날, 양회, 6월 4일 전후, 대형 사건 때마다 VPN이 갑자기 맛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끝없는 도둑과 자물쇠 싸움, 돈오피 한자, 만오피 한자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GFW는 단순한 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털어놓겠습니다. GFW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니 저는 정말 깊은 한숨이 나와요. 이렇게 거대한 계획,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원과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시스템이 빈곤을 해결하거나 국민 교육을 높이거나
중국인들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국인들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두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정말로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고 슬픈 일인가요? 어린 시절 제가 항상 했던 생각이 떠올라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주인공 편을 들고 악당이 지는 걸 바래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현실 세계의 진짜 나쁜 놈들은 영화 볼 때 누구 편을 들까? 악당 편을 들면 재미없을 텐데, 왜냐하면 영화 속 악당은 항상 지니까요. 타노스나 한니발, 볼드모트 같은 놈들 편 들면 영화 보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악당들은 자신이 악당이라는 걸 알까? 알면서도 왜 악당 편 안 들까? 알면 영화 속 악당과 똑같은데. 이게 오늘 이 영상으로 이어지네요. 저는 항상 궁금해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신의 정권이 언론 봉쇄와 진실 은폐로만 유지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GFW나 금돈 공정을 만들 때 자기들이 악당이라는 걸 알까? 당신들이 대표하는 게 정의이고 올바른 거라면 왜 남의 정보 지우고 세상 80% 이상 못 보게 하고 진실 말하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나요? 대체 어떻게 자신을 설득하나요? 나는 정의하라고? 저는 악당들은 대부분 자기 합리화로 산다고 봐요. 살인범이 양들의 침묵이나 세븐 볼 때 영화 속 살인범 편 안 들어요. 왜? 나는 달라. 내 살인은 이유가 있어. 어린 시절 부모가 버렸어. 사회가 불공평해. 아내가 배신했어. 전부 남 탓이죠. 자기 탓은 없어요. 그럼 GFW 만든 사람들은 무슨 변명으로 사나요?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서방이 우리를 헐뜯어서, 서방 여론이 너무 세서, 우리 국민이 너무 순진해서, 진짜 가짜 구분 못해서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들려. 하지만 기본 논리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구멍투성이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 논리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구멍투성이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첫 번째 변명부터 뜯어보죠. 국민이 진짜 가짜 구분 못해서 보호해야 해 라는 거. 이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왜 서방은 자기 국민이 미국 욕하거나 서방 비난하는 정보 봐도 안 막나요? 세상에 미국 욕하는 정보가 부족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득한데 왜 그들은 국민이 그걸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국민이 스스로 진짜 가짜 구분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포털 사이트에 중국 비난글 넘쳐나도 정부가 막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국민을 순진한 바보로 보는 거예요. 진짜 국민을 깔보는 건 중국 정부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GFW가 진짜 중국을 모욕하는 가장 큰 것이라고 봐요. 만약 당신이 GFW를 지지하는 소분홍이라면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병 넘을 자격 있어. 다른 중국인은 바보야. 이런 생각인가요? 하지만 벽 밖에서 파룬궁이 코로나로 중국 4억 명 죽었다 라고 떠들어도 벽 밖 중국인들 거의 안 믿잖아요. 결국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정부가 자유로우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벽은 그냥 정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국민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변명, 서방 여론 막으려고 라는 거. 좋아요. 그럼 외국 사이트만 차단하면 되지 않나요? 왜 국내 플랫폼에서도 자유가 없나요? 중국인들이 중국 플랫폼에서 공산당 비판도 못하나요? 현실은 국내 어디서도 지도자 이름 제대로 언급하면 차단이에요. 이게 서방과 무슨 상관인가요? 결국 이 벽, 이 금동 공정은 공산당의 붉은 정권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거예요. 서방 여론이나 국민 보호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GFW가 진짜 중국을 모욕하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자유를 빼앗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큰 중국 모욕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정말 화가 나지 않아요? 자, 이제 GFW의 가장 숨겨진 기능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국민 통제나 정보 차단이 아니라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를 약화시키는 도구라는 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모든 대형 인터넷 회사들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전부 베이징 중앙정부 손에 있어요. 지방정부는 거의 접근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온라인에서 지방정부를 비판하거나 폭로해도 중앙이 이건 우리 관심 없어
하면 지방정부는 손도 못 대요. 그냥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무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있었던 오리목의 쥐머리 사건 기억나세요? 그런 황당한 사건이 터지면 온라인에서 며칠씩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중앙이 아직 개입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완전히 통제할 힘은 없어요. 중앙만이 진짜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웨이보, 더우잉, 위챗 모먼트 같은 소셜미디어가 생긴 이후로 중국 지방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졌어요. 나쁜 짓을 함부로 저지르기 어려워졌죠. 겉보기엔 오, 이건 좋은 변화네? 지방정부가 덜 횡포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자유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선택적 자유, 통제된 자유예요. 중앙 혹은 한 사람의 뜻을 뭐는 허용하고 뭐는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1년 원저우 고속철 추돌 사고예요. 당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웨이보의 비판 글이 5일 동안 거의 1천만 건 가까이 쏟아졌어요. 열차를 그냥 땅에 묻었다, 생존자가 아직 안에 있다 같은 충격적인 폭로도 웨이보에서 처음 퍼졌죠.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자유롭게 비판을 허용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기술이 아직 미숙해서 못 막았다 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중앙정부는 이미 철도부 장관 류주진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미 잡혀 있었지만 중앙은 더 강력한 민심을 이용해서 그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비판을 풀어줬고 그 민심으로 류주진을 처벌할 명분을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예가 2012년 박희래 사건이에요. 그때도 2월부터 4월까지 웨이보에서 박희래를 마음껏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왜냐? 중앙이 이미 그를 제거하려고 했으니까요. 민심을 이용한 거죠. 이 두 사건 모두 비판이 진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고 옳은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사람과 사건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선택적 검열이에요. 당신이 아는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정보가 당신의 판단을 더 크게 왜곡해요. 중앙이 허용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시겠죠? 벽 하나로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영원히 굳히는 장치예요. 이게 GFW의 진짜 얼굴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도 완벽한 자유는 아니에요.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한 관련 표현이 엄격히 제한됐고 최근에도 디지털 성범죄, 허위정보, 명예훼손 관련 법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도 정부 압력이나 여론 때문에 자체 검열을 꽤 강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 이름이나 실명을 거리낌 없이 언급해도 계정이 차단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중국처럼 지도자 이름만 쳐도 자동 차단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마음껏 욕하고 시위하고 밈으로 조롱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GFW의 무서움을 더 실감나게 해줘요. 2014년에 중국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 대회 기억나세요? 세계 인터넷 대회라고 하지만 매년 중국에서만 열리는 웃긴 행사예요. 그때 중국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 주권이라는 개념을 밀었어요. 각국은 자기 인터넷 영토를 지켜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중국처럼 따라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세상에 독재자나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을 쪼개서 자기만의 가상 영토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국민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터넷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는 지금도 어두운 구석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갈라먹고 어떻게 통제할지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중국 사회, 인터넷 검열, 그리고 숨겨진 진실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한국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 GFW 진짜 무섭다. 뭐든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